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네, 오늘도 조용한 흐름이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을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자,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급등이 나타나면서 1960선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시장에 대해서 추세적인 추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금요일까지 나타났던, 아니, 화요일이죠. 화요일까지 나타났던 시장의 흐름은요, 월말 효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지난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달에도요, 어떤 흐름이 연출됐냐면 3월 29일이죠. 3월 29일이니까 3월 말에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월말 효과에 의해서 기관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3월 29일 날 급등이 나타났거든요. 제 시초가부터 갭상승 흐름을 보이면서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하락 추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월말 효과에 따른 상승의 흐름이 지난 3월 29일 날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 지수가 내려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나타났던 시장 상승의 배경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투신사 쪽에서의 매수 흐름을 보면 아시는데 투신사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어떤 오버슈팅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에 어떤 흐름이 연출됐냐면요. 3월 29일 날 삼성전자가 똑같이 이제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났었어요.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삼성전자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 요게 이제 3월 29일 구간인데, 요때까지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약세 흐름 전환됐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월말 흐름에서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이제 지수를 이제 끌어올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이번에 나타났던 상승의 흐름, 특히 이제 그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 초반 코스까지 나타났던 상승의 흐름은 월말 효과에 의한 지수 상승의 흐름이지, 이게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월말 효과에 의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시장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전히 변동성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의 경우도 화요일 코스까지 월말 효과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또 약간 눌림목 조정이 나타날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50선을 약간 이제 저항선으로 봤는데 그걸 이제 돌파를 시켰지만은 아직까지 그 저항선의 의미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변동성 구간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종목별 흐름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관점으로 특히 지난 화요일 이후부터는요,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의 움직임은 일시적인 흐름이다라는 그 관점이시군요. 자, 그러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 심주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단기간 심주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쪽의 흐름이 이제 지난 화요일하고 오늘 코스까지 약간씩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눌림목 시에는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태웅, 나이스 DMB, 그다음에 광전자, 주상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조강 페인트, 그다음에 유니슨과 가비아 등이 됩니다. 종목별로 이제 보면은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선순환의 상승 추세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 약간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경우도 지난 화요일 날 1,700원대까지 한번 조정이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자리인데, 일단 5일선 매매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세요. 즉, 5일선이 깨지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나오는 거고요. 5일선 추세가 살아있는 법인 내에서는 계속해서 매매 포인트를 유지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움 같은 경우가 오늘 5일선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5일선이 깨지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11선까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5일, 11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일 이동평균선이 24,800원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오늘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는 25,000원 이하라든지 25,000원 전후 가격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 DMB인데요. 요 나이스 DMB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월요일 날인가요? 3,5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세가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똑같습니다. 3,550원 전후 가격대에서는요, 일단 매수 포인트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요,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가 최근에 2, 3일 동안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살짝 눌림목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 추격해서 매수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지를 해도 된다. 그래서 나이스DB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3,550원대 매수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 앞선 고점을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요 앞선 고점 자리가 저점 지지선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자리는 다시 저가 매수 자리다. 그래서 3,550원 전후 가격입니다. 그 가격대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계속 유지하자라고 AS를 또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화요일에 추천했던 종목이 광전자였죠. 광전자가 이제 추천이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좀 잘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약간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2,100원대의 매수 포인트는 유지를 하시고요. 만약 그게 안 들어오면은 내일 정도까지 그 저점 포인트가 안 들어오면은 2,150원 이하 가격대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은 괜찮다. 이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조정이 다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기간 조정이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뭐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제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강 페인트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 태용이 나간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유니슨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유니슨이 이제 오늘 이제 관심주를 이제 올려드린 게 이게 쌍바닥을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요 저점과 요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쌍바닥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유니슨의 경우는 일단은 바닥권 매수 관점이고요. 가비안은 잠시 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흐름이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관심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눌림목이 기회가 되는 종목이 많네요. 자, 중대형주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대형주 쪽에서는 뭐 삼성, 테크인, 휠라코리아, 제일모직, 다음 NC소프트 등이 되는데 이제 지수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약간 걸리는 자리로 좀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형주 섹터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좀 나가는 종목이라든지 IT 자동차 섹터는 지금은 좀 약간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제한적이고 기관차가들이 이전과 같은 추가 매수는 좀 들어오기 힘든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도 뭐 삼성 테크인은 일단은 11선 추세를 중심으로 한 대응은 여전히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라코리아도 이제 제가 꾸준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휠라코리아가 지난 화요일 날 다시 또 한번 300일선을 돌파를 시키면서 이제 시대가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을 계속해서 관심주로 보시기 바라겠고, 제일모직도요. 제일모직이 사실 최근에 한 2주 동안 못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봉을 보면은 말입니다. 수렴형 흐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일모직의 경우도 아직까지 추세적인 대응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도 여전히 뭡니까 3.1선 위에서 있는 자리. 이거는 이게 지금 3.1선짜리라든지 5일선짜리가 지금 9만 원짜리가 되는데 이게 깨지지 않은 흐름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지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인데 16만 원대. 전후 가격대 이 자리는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장 추천주가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인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개장 추천주는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가비아입니다. 가비아인데 가비아가 그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이 바닥권 흐름 속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금 아침에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 일단 이 종목의 경우는 매수 가격은 4,800원을 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는 흐름에서는 따라가지 마시고 4,800원대에서 저점에서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5,500원.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4,650원 정해드리면서 가비아를 개장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보합권의 흐름인데요. 남은 시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